안녕하세요. 비뇨기학과 전문의 길건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는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을 과연 언제 좀 수술을 고려할지 저희가 안 원장님하고 상의랑 같이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은 전립선 수술 중에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홀랩이라고 하는 레이저 수술이거든요. 요새는 많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뭐 대부분 비슷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기는 하는데 아직도 이런 이제 수술이라는 것들이 또 각자의 경험이 좀 다르고 각자 좀 더 선호하는 그런 방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홀랩 수술에 대해서 안 원장님 워낙 경험이 많고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오늘 안성훈 원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 나누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학과 전문의 안성훈입니다. 홀랩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비슷한 술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술실 안에서 실제로 수술하는 방식은 집도의의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홀랩이라는 수술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들이 있는지, 또 의사들마다 왜 그런 취향의 차이가 생기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을 할 때 마취를 먼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예전에 환자분들에게 이런 황당한 질문을 받았어요. 내가 어느 서울의 유수의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거기는 뭐 3일, 4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너희 병원은 진짜 너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1박 2일밖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아마 이제 마취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차이일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마취 방법도 크게 뭐 하반신 마취만 할 수도 있고 전신 마취 할 수 있잖아요. 마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예. 저는 일단은 하반신 마취를 선호합니다. 하반신 마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자의 회복이 빠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전신 마취에 비해서. 그리고 또 하는 동안에 환자가 본인이 스스로 호흡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반신 마취를 저는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반신 마취가 어려운 환자들이 있습니다. 고령이라서 척추뼈가 좋지 않으신 분들, 이제 마취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홀랩이라는 수술 자체가 정자세로 누워서 다리를 또 위로 올리고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 수술 시간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환자들이 있고, 아마 그런 케이스들에서는 전신 마취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반신 마취가 전신 마취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취향 차이인 것 같고, 저는 하반신 마취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건 원장님은 수술을 잘해서 그러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홀랩 수술이 제일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신 마취 위주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는 이제 워낙 오래 걸리는 수술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하반신 마취를 하게 되면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게 길어지면은 더 곤란한 상황이 생기니까 아마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 예측이 어려워서 아마 전신 마취를 했다라고 하면, 요새 뭐 많이 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거의 딱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을 벗어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빨리 끝낼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아마 하반신 마취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수술하시는 술자들이 고민을 하는 게 예전에야 이제 가장 그런 표준화된 게 세 조각으로 잘라서 이제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은 보면 뭐 2조각으로 자르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다 자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원장님 주로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보통 접근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앙블록이라고 해서 전립선을 한 조각으로 떼어내는 수술을 가장 선호하기는 합니다. 이 수술 방식이 아무래도 수술의 시간에 있어서 여러 이런 변수를 좀 줄일 수 있고, 또한 출혈에 있어서도 약간의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관략근의 보존이나 아니면 방광목의 보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편리한 것 같아서 이제 한 조각으로 떼어내는 걸 일단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그 방향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든 환자를 그렇게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섬유질이 강해서 잘 분리가 안 되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고, 전립선 크기가 너무 커서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환자들도 있거든요. 한 조각으로 하다 말고 2조각으로 변형한다든지 3조각으로 변형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저희가 밖에서 실제로 전립선의 크기를 미리 측정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박리를 한 이후에 이제 그 전립선 조각들을 밖으로 이제 꺼내는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한 조각으로 아주 큰 덩어리가 있으면 이걸 갉아내는데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크기가 큰 경우에는 한 조각으로 떼다가도 마무리 있는 조각을 좀 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대신 내가 한 가지만 방법만 할 수 있으면 사실 또 수술이 또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유연하게 또 바꿔가면서 하는 사실 저도 그런 게 제일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요거는 이제 환자분들은 잘 모르는 분일 것 같아요. 이게 레이저가 좀 약간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가 있기도 하고 또 레이저 세팅도 좀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놓고 하시는 편이세요? 과거에는 그냥 단일 파워의 레이저를 사용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출력을 구분해서 이렇게 목적에 맞는 뭐 두 가지 세팅 값을 가지고 수술할 수도 있는 이런 기구들이 나오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리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출력 세팅을 하나 하고 지혈을 좀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서 중출력 세팅을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세팅 값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취향이 있기 때문에 고출력 세팅만 가지고 수술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혹은 아예 뭐 출력을 낮춰서 수술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원장님 하시는 거랑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홀랩이 이제 다 떼냈다. 그러면 꼭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으로 이제 갈아서 그걸 밖으로 빼내야 되잖아요. 이 갈아서 빼내는 부분은 좀 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결국에는 홀랩 수술이 조직을 박리에서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사고 없이 안에서 갈가서 밖으로 꺼내주는 이 단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전문 용어로는 모실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방광을 어느 정도나 팽창을 시켜놓고 이 단계를 할 거냐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방광을 많이 과도하게 팽창을 해놓고 하면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술하고 나서 소변을 못 보거나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들이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방광은 완전히 채우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 모실레이션을 천천히 하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물론 시간이 좀 길어지는 단점은 있겠지만 방광벽의 손상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도 원장님이 하시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팽창을 많이 시켰다라고 하면 익숙해지고 하고 난 이후부터는 얘기하신 대로 또 수술 이후에 그런 기능적인 결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과도하게 또 팽창시키는 것만은 또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경험해 보면서 그 적당히를 찾아가시는 또 그만큼 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서 저도 딱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만큼인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제일 많은 수술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리줌이라든가 다른 이제 아쿠아블레이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는 수식에 좀 따라가는 거라고 하면 홀랩 수술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레이저 하나 가지고 이 큰 거를 잘라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조금 물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환자들은 홀랩 수술하는 게 꼭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더라 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이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이 전립선이 양쪽에서 압박을 해서 들어와서 요도가 좁아져 있는 환자들도 있고요. 이 아래쪽 벽이 올라와서 이 소변 나오는 입구를 좀 좁아지게 만든 이런 환자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데요. 요즘 나오고 있는 많은 시술들이 전립선이 양쪽에서 밀고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해결하는 시술들이 비교적 좀 많거든요. 이 모양을 실제로 좀 만들어줘야 되는 환자들. 사실 시술이라는 건 저희가 모양을 정말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로 이걸 깎아내면 제가 원하는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대증이 심하고 복잡하고 시술에 좀 적합하지 않은 캐릭터를 가진 환자들이라고 하면 저는 수술을 권하는 편입니다. 가장 좋은 의사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홀랩도 해본 사람 또는 시술도 또는 뭐 다른 로봇도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보신 분들이 결국엔 치료에 따른 최적의 그런 결과 또는 그 환자에게 또 최적의 치료를 옆에서 권유해 줄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워낙 다양한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도 저희 안 원장님께서 워낙 또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요. 이번에는 홀랩을 얘기를 했지만 다음번에는 아마 홀랩 말고 저희가 뭐 다른 그런 치료에 대해서 수술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적절한 환자 어떤 분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